이 현미경으로 제거하고 봉합하는 기술과 내시경으로 직접 디스크 제거하는 기술을 비교한 겁니다. 그래서 현미경 제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주셨던 거 비슷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현미경 들어가서 신경을 젖히고 봉합사를 통해서 그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거고, 옆구리 내시경 같은 경우는 PELD인데 그 뒤쪽 후궁을 따지 않고 옆으로 디스크에 바로 직접 진입해가지고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이 이제 PTED, PELD입니다. 그래서 이게 수술 시간 자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어서 봉합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죠. 수술이 좀 오래 걸리고, 옆구리 내시경 같은 경우는 1시간 조금 넘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, 입원 기간도 옆구리 내시경이 훨씬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외의 장점은 그러면 대신 내시경이 무조건 좋냐? 그건 아니고, 봉합을 하게 되면 디스크의 높이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13mm, 수술 이후에 12mm로,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시경 같은 건 조금 더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디스크 높이 보존하는 데는 봉합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리허니에이션, 그러니까 디스크가 다시 재탈출하는 경우도 옆구리 내시경 같은 경우, PLD 같은 경우는 9케이스에 발생했는데 이 봉합하는 경우는 4케이스 발생했기 때문에 디스크 재발률도 낮추기 위해서는 이 테크닉이 낫지 않을까라고 열러지고 있습니다. 결국 PELD, 우리가 한방향 내시경이라고 표현하긴 한데, 이 한방향 내시경 자체가 그 내시경으로 디스크 제거하고 봉합하는 기술보다 그 절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작거든요. 작고,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습니다. 그리고 입원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긴 한데, 이 자체가 그 무조건 이게 우수한 게 아니고, 봉합하는 것 자체가 디스크 높이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재발률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PELD, 한방향 내시경보다 요것도 장점이 있을 거다, 이렇게 결론 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. 요거 이후에 다른 거, 그러니까 이게 봉합하고 제거하고 막는 거 말고 이 디스크 자체, 추간판 퇴행 자체를 막아주는 기술이 없을까 해서 그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, 미니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이후에 그 디스크 자체가 퇴행인데 그쪽을 그 복구하기 위해서는 스폰지 및 그 기질세포, 세포 이식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줄기세포 같은 걸 넣는 거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봉합사, 그러니까 봉합을 하는 거와 지지 물질을 넣는 것 자체로는 그 결손을 봉합할 수 있으나 이 디스크 자체의 퇴행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한 시도가 됐는데, 이 그러니까 봉합사 이후에 안쪽에 어떤 그 조직 세포를 증식할 수 있는 걸 넣는 거죠.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세포,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걸 넣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추간판 자체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도입해가지고 그 퇴행 자체를 연장해주고, 그 다음에 막음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연구한 건데, 이 수술 시야 직접 보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신경을 젖히고, AF 디펙트라고 써있는 이 부위가 디스크 제거하고 남아있는 그 입구입니다. 입구를 안쪽에다가 줄기세포를 넣는 거예요. 넣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. 결국은 일반 그냥 봉합보다 안쪽에 뭔가 그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물질을 넣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아직은 이게 장기적으로 팔로업이 안 돼 있고, 그리고 안전성, 이 자체가 물질이 들어가서 뭐 골극이 생긴다든지 고라가 된다든지 뼈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양 같은 물질로 바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현재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2년간 출시했을 때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는데, 이식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검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일단 젤라틴 스펀지와 AFC, 이게 무슨 말이냐, 아까 열어서 안에 스펀지랑 그 고리식 세포를 넣고 닫아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퇴행과 이제 재발을 막아주는 아주 이상적인 거라고 이 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장기간 팔로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은 확실하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메시지,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. 첫 번째가 아까 ACD, 섬유륜을 이제 막아주는 거, 이게 과연 재발할 수, 그러니까 크기가 크거나 하게 되면 이게 또 탈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탈락인 것 같고요. 그럼 봉합하는 건 어떠냐, 이거 괜찮긴 한데 일단은 숙련되지 않거나 처음 할 때 된 수술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한 20-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수술 자체가 한 2-3배, 4-5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컨디션도 안 좋아질 뿐더러 수술 자체가 길어지면은 신경 자체가 좀 자극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줄기세포는 어떠냐? 이거 자체도 아직 검증 안 되죠.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?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준 게 better than other method. 그러니까 지금 내시경을 하는 그 테크닉 중에
추간판 후륜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제 은사님이기도 하고 김현성 선생님 쓰신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. 5, 6번 디스크 자체의 추간판의 후륜 파열에 그 봉합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인데요. 사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신경질환이 보이고 이쪽에 결손이 있습니다. 결손이 있는 부위를 그걸 봉합사로 꼬매주는 게 아니고 주위 자체를 살짝 넓혀주면서 마치 다림질 하듯이 펴서 그게 맞물리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. 이게 엘만 같은 기구를 써가지고 이 봉합하는 건데 이 기술 자체가 한 방향 내시경을 등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뭐 양방향에도 가능한 그런 테크닉이고요. 이게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거의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디스크가 봉합이 되는 게 보이고 이게 제일 고무적인 게 재발률 자체가 2.5% 상당히 적은 재발률을 이제 보고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 우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봉합하지 않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좀 적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나서 추간판 후륜에 이제 그 절개를 하고 나서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대부분 RF 디바이스로 30도짜리 그 기구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넓게 펴주면은 디스크 자체가 오므러지게 되면서 그 부위가 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기술 사용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재발 없이 좀 안전하게 수술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